안녕하세요. 과학스북입니다. 여기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둘레의 길이도 같이 커지고 있고 넓이도 동시에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둘레가 커지면 넓이도 같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형이 있습니다. 그 도형은 다시 말해서 넓이는 늘지 않고 둘레만 계속 늘어나는 도형인데요. 과연 어떤 도형일까요? 힌트는 이 그림에 있습니다. 네, 바로 눈송이 곡선입니다. 눈송이 곡선은 스웨덴의 수학자 코흐가 발견을 하였는데요. 둘레의 길이는 무한하지만 넓이는 유한하므로, 즉 둘레가 계속 늘어나는데 넓이는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도형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직접 그리고 계산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삼각형을 한 개 그립니다. 그리고 각 변의 길이의 3분의 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추가로 그리는데요. 이 말은 즉 처음 0단계라고 하는 이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의 3분의 1을 한 변으로 하는 작은 정삼각형을 각 변에 추가로 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이 3개니까 삼각형 3개를 추가로 그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변을 또다시 나누어서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보시면 처음 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 변의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빨간색 도형의 한 변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길이가 3분의 1이 되었다면 넓이는 그의 제곱인 9분의 1이 되어야 맞습니다. 넓이가 9분의 1이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추가되는 한 삼각형의 넓이가 9분의 1씩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되는 모든 삼각형이 아니라 추가되는 한 삼각형의 넓이가 이전보다 9분의 1씩 계속 감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또 다른 삼각형을 그렸을 때 거기에 그려진 한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에 있는 한 삼각형의 넓이보다 9분의 1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추가된 한 삼각형 넓이의 수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0단계고 본격적으로 삼각형을 추가하기 시작한 것을 1단계라고 두었을 때 이 1단계에서 첫째 항, 즉 한 삼각형의 넓이는 처음 넓이의 9분의 1, 즉 9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삼각형의 넓이는 9분의 1씩 감소하므로 공비는 9분의 1입니다. 이를 등비수열을 통해서 표현하면 9분의 a 곱하기 9분의 1의 n-1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 개수까지 고려하면 1단계에서 추가된 총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삼각형만의 넓이가 아니라 전체의 넓이를 볼 것입니다. 추가되는 삼각형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먼저 그림과 같이 0단계에서 1단계로 갈 때 매끈하게 이어진 한 변이 꺾인 선으로 4개로 분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매끈한 면이 4개의 변으로 분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변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0단계, 1단계, 2단계라고 했을 때 0단계에서는 변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런데 각 변이 4개로 분리가 되고 그 변이 3개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3 곱하기 4를 통해서 첫 번째 단계의 변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또 각 변이 4개로 분리가 되므로 1단계 변의 개수에다가 4를 곱함으로써 2단계에서 변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의 개수는 추가되는 변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도형에서 나타나는 변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럼 이 변의 개수를 등비수열로 나타내 볼까요? 첫째 항은 3 곱하기 4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0단계고 여기를 1단계로 잡았기 때문에 첫째 항을 3 곱하기 4로 잡았고요. 공비는 4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변이 4개로 분화되기 때문에 4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을 3 곱하기 4 곱하기 4의 n-1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이 3 곱하기 4, 즉 12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음 단계에서 12개의 삼각형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변 한 개당 삼각형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만약 1단계에서 변이 12개가 있었다면 2단계에서는 그 12개의 변에 각각 한 개씩 삼각형이 생기면서 총 12개의 삼각형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변의 개수는 다음 단계에서 추가될 삼각형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변의 개수가 12개였다면 2단계에서는 12개의 삼각형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2단계에서의 추가된 삼각형의 개수는 1단계에서의 변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만약 1단계에서 변의 개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n에 1을 넣으면 실제로 아까 센 바와 같이 3 곱하기 4가 나오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추가되는 삼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4를 하나 뺨으로써 우리가 n에 2를 넣을 경우 3 곱하기 4가 되어서 2단계에서 12개의 삼각형이 추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등비수열로 추가된 삼각형의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추가되는 삼각형 한 개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둘을 곱하여 추가되는 넓이를 계산할 것인데요. 둘을 곱한 결과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를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약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것은 등비수열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n에 차례대로 숫자를 대입하여 그 넓이를 모두 합하면 총 넓이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급수를 활용해 총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비급수에서 9분의 4라고 하는 공비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값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계산해 주시면 5분의 3a로 한 값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넓이는 한 값으로 수렴하고 이 값보다는 절대로 커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변의 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변의 길이에서는 변의 개수가 3 곱하기 4 곱하기 4의 n-1제곱이었습니다. 이는 3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한 변의 길이, 즉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도형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도형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 도형은 첫 번째 도형인데요. 원래 있던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잡았을 때 그것의 3분의 1이 한 변의 길이가 되어 n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곱하게 되면 추가 길이가 되는데요. 방금 변의 길이와 그다음 개수를 알았기 때문에 개수와 길이를 곱한다면 바로 추가된 전체 길이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한꺼번에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 단계에서만 추가된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n에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 쭉 대입하면서 추가된 전체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합하는 급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비급수를 계산하려고 보니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넓이는 한 값으로 수렴했지만 이 둘레라고 하는 길이는 계속해서 발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일반적인 도형과는 달리 넓이는 유한한데 둘레는 계속해서 커지는 무한한 도형이 바로 이 눈송이 곡선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감사합니다.